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산에서 광주광역시까지 왔습니다. 오늘 제가 온 이유는 저희 쪽 이제 컨설팅을 받으셔서 정말 좀 잘 운영을 하고 계신 원장님들을 제 채널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광주에서 우리 에스테틱 오프 원장님께서 너무 또 운영을 단기간에 잘 해주셔서 모범 사례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아침부터 이렇게 먼 곳까지 왔습니다. 우선 시작을 하기 전에 우리 에스테틱 오프 원장님 소개 한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여기 화면 보시고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에스테틱 샵 에스테틱 오프를 운영하고 있는 정다희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원장님 참 우리가 만난 지가 이제 작년이잖아요, 그죠? 네. 작년에 만나서 부산을 몇 번을 다녀가셨지? 한 4번 이상 다녀가셨죠? 네, 1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4, 5번 이렇게 다녀가시면서 컨설팅도 받고 저희 회사랑 같이 호흡을 맞춰 오셨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처음 오픈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스토리들 한번 들어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지금 오픈을 예정을 하시는 분들 혹은 경영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조금 바꿔보고자 하는 분들, 매출을 좀 올려보고자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말 원장님의 생생한 경험들을 지금부터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원장님께서 이제 샵을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셨는지, 또 병원 경력이 있으시니까 그때 시절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종합병원 간호사 출신 10년 넘게 경력이 있는데요. 간호사를 계속 하면서도 20대 때는 제가 에스테틱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 월급을 거기 탕진할 정도로 받으러 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되게 받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뭐 동료들이 화장품 뭐 쓰냐 항상 저한테 물어보고, 우스갯소리로 방판을 하지 왜 간호사를 하냐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에 좀 더 제가 관심이 갔었고, 간호사를 계속 하면서도 계속 궁금증은 있었어요, 이쪽에. 그랬다가 저희 아빠도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아빠가 간호사들은 그 승진의 폭이 너무 좁지 않냐, 언제까지 나이는 먹어가고 경력은 쌓아가는데 일반 간호사, 평간호사로 있을 거냐, 너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저한테 부동산 쪽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부동산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다가 내가 항상 좋아했던 게 이쪽 에스테틱 쪽이었구나, 그럼 이쪽을 해보는 게 더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뭐 공부 접근 방식도 뭐 해부학이라든지 피부 쪽이라든지 이런 게 간호학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내가 하게 되면 받았던 것도 있고 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한번 마음 먹고 해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오픈 준비는 이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샵을 다녔었거든요. 계속 그때도 다니면서 그 다녔던 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가 해볼 생각이 있다. 그랬더니 그럼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당장에 이제 병원을 그만두고 그냥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학원을 알아보고, 미용 학원을 알아보고, 학원을 등록해서 학원에다가도 저는 뭐 오전 오후 상관없이 영광을 듣고 싶다, 최대한 빨리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해서 학원 최초로 영광을 했고, 그래서 학원 최초로 단기간 합격자가 된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뭔가를 준비하게끔 할 수 있게끔 마음 먹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 위치 선정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위치 선정은 진짜 발품 빨았어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수원지구도 다녀봤고, 뭐 여기 운남동도 다녀봤고, 이 두 군데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낮이건 밤이건 미친 듯이 다녔어요, 온 가족이. 예, 밤에도 또 봐야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이 소개해주면 낮에 갔다가 그 밤의 분위기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아빠랑 나와서 밤에 또 한번 가보고, 그래서 그 분위기를 다 일단 본 것 같아요. 그 중에 여기를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이 건물 자체가 저희 옆이 네일집이고 위에 층이 필라테스 샵이고 그 위에가 1:1 PT 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건물,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그 덕을 좀 보고 계신가요? 네, 필라테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궁금해서 이제 처음에 많이 접근을 하셨었고, 그러면서 여기 또 다니고 네일집에서도 하시다가 또 오시는 경우도 있고. 처음 이제 오픈하신 것 치고는 이제 매장을 이렇게 쭉 보면 1인 샵 치고는 큰 편에 속해요, 여기가. 처음에 이렇게 큰 평수를 하는 데 대한 부담은 없으셨어요?
처음에는 저는 배드 한 개를 놓고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러 다니는데 이제 제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이게 사람 욕심이라는 게 자꾸 큰 것만 눈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1인 샵 그 배드 한 개 놓는 데랑 여기랑 두 군데를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기왕 하는 거 한 개 했다가 후회하느니 그냥 크게 한번 해보자. 그냥 막 무대뽀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인테리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또 집기류나 이런 기기 화장품 구하는 것도 그렇고 그 준비 과정을 통틀어서 좀 힘들었던 점들이 있으시다면? 아무래도 주위에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저도 지금 저 혼자고 뭐 하다 보니까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유튜브 이런 것도 엄청 찾아보고 그때 아마 제가 봤던 게 베이사님 유튜브였었고 그거 보면서 이렇게 여러 원장님들 것도 많이 보게 됐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좀 필요한 것들은 했지.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바디 기계라든지 이런 걸 시작하지 못하고 제일 기본적인 걸로만 스킬로만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과정에서는 딱히 별 문제는 없으셨어요? 인테리어도 처음에 이제 한 군데를 정했었는데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싼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인데도. 그래서 제 친구 신랑이 이제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 견적서를 보여줬더니 같은 업이니까 말은 조심스럽지만 뭐 전기 쪽이 너무 비싼 것 같다. 한번 다시 알아봐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왜냐면 이게 렌탈 프리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은 다 차가고 그래서 진짜 미팅을 하루에 한 4업체씩 해가지고 거좀 한 2주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제품 선택 과정에서는 딱히 고민되는 거 없으셨어요?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기기랑?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몰라서 이거는 초보 원장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품을 선택을 하면 무조건 전문점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드렸던 전문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거기에서도 돈이 많이 로스가 됐었었고 그리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이 제품이라는 게 내가 사용을 해보고 필요한 것만 컨택해서 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나중에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인테리어든 제품이든 사실은 어느 초보 원장님들 그 우여곡절을 겪으시는 건데 특히 원장님은 이제 그런 조력자 없이 그냥 혼자서 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막상 이제 오픈을 딱 하셨을 때 이제 개업을 하고 뭐 초기를 보통 3개월 정도를 보지만 그 가장 오픈 초기에 힘들었던 점을 꼽으신다면? 마음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오픈을 할 때 사람에 대한 뭐 배신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그냥 차라리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을 좀 다지긴 했었거든요. 자, 이제 막상 이제 오픈을 이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오픈을 하셨을 때 어떤 이제 장사가 초기에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오픈 딱 하시자마자는 어땠어요? 저는 오픈하자마자 좀 신기한 일이긴 하지만 고객 문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홍보를 그때는 하지도 않았었고 했는데 문의가 있어서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물어봤더니 뭐 이쪽에 네이버에 검색을 했더니 떠서 와봤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따로 뭐 밑작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게 좀 제가 약간 운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이제 원장님 처음 저희 쪽 컨설팅 오셨을 때 제가 이렇게 열어보니까 블로그를 이제 작업을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기를 올려두시긴 했는데 이제 한 원장님 개인 블로그에 네이버 플레이스 위치를 달아서 후기를 여러 개 올려두셨더라고요. 그대로 아마 가셨으면 저품질이 왔을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그걸 쓰시니까 고객들이 그걸 보고 유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네이버 플레이스에 많이 보여주면 누군가는 보고 온다는 건데 일단 초기에는 어쨌든 영업이 좀 잘 되신 편이에요. 그죠?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잘 되었는데 오픈하시고 한 반년쯤 지나서 저희 쪽에 컨설팅을 아마 오셨을 겁니다. 원장님께서 저희 부산에 오셨는데 부산에 컨설팅을 오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제가 처음에 오픈할 때 바디를 할 마음이 없었던 상태에서 윤곽 관리 이런 쪽으로만 가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 에스테틱 운영해 보니까 바디를 하지 않고서는 또 이게 잘 더 성장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프로그램도 리뉴얼 한번 싹 해보고 싶기도 했고 뭐 제품 제가 전문점만 들여서 했다 보니까 다른 이런 좋은 제품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알아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베이사님한테 연락을 했고 그래서 가게 된 거죠. 네.
부산 오셔서 그때 당시에 이제 원장님 주어진 상권도 저희가 한번 봐드렸고 마케팅 하신 것도 봐드렸고 이렇게 많이 해드렸는데 컨설팅 받은 이후에 좀 달라진 점들이 있던가요? 일단은 컨설팅 받고 와서 제가 뭐 블로그 체험단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운영을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을 집어주셨고 제 블로그 자체도 전품질로 빠지니까 다시 하라고 저한테 숙제를 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하고 다시 하고 나니까 정말 제가 바디 때문에 갔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 정말 바디 고객분들이 문의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바디에 관련된 것들이. 그래서 그걸로 인한 또 매출이 생기고 그런 변화들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매출을 어쨌든 뭐 오픈하시고 계속해서 좀 성장을 많이 시키신 편인데 매출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왔나요? 예를 들어 뭐 초기 시작할 때 얼마였는데 쭉 성장하는 과정에 아마 이벤트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걸 했을 때 좀 더 성장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오픈해서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제가 800 얼마를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이 1000만 원을 찍었었고 그리고 나서 한 2개월 정도 있으니까 뭐 1400, 1800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당시에 초반에는 뭐 제가 윤곽 관리를 먼저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윤곽 관리 관련해서 그런 이벤트들을 되게 많이 시작하긴 했었어요. 오픈했을 때. 그래서 그런 걸로 되게 유입이 처음에 많이 됐었고 그 받으셨던 손님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신부님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곽 관리 받고 효과를 봤다라는 말이 좀 돌기 시작하면서 신부님들 사이에서 그러면서 되게 신부님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신부님들 위주의 이벤트를 좀 많이 만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더 성장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신부님들을 타겟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소스는 어디서 받으셨어요? 이제 신규분들이 오시면 상담을 할 때 상담 이제 차트에 뭐 방문 경로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기타 해가지고 뭐 카페, 뭐 결혼 카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신부님한테 이거 뭐냐라고 여쭤봤더니 원장님 여기 샵 결혼 카페에서 되게 유명해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희 받으시는 회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봤더니 회원님들이 원장님 제가 받으면서 거기에다가 글 좀 썼어요. 뭐 이러면서 저희 다니시는 신부님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홍보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매출 성장을 보면 원장님 샵이 처음부터 사실 장사가 좀 잘 됐던 샵이에요. 그죠? 그 상태에서 원장님이 오셨을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정도 매출을 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고민이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때 이제 원장님이 또 매출장을 정말 정리를 잘 해오셨어요. 이제 제가 원장님들께도 늘 강조를 드리는 게 매출장을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다음에 컨설팅을 받을 때 제가 보면 이 샵의 수익 구조라든지 어떻게 굴러가는지 다 볼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정리를 잘 해오신 거예요. 근데 원장님께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는데 왜 뭐가 고민이세요? 했을 때 원장님이 지금 매출보다 훨씬 더 큰 매출을 원하시더라고요. 욕심이 있으신 분이었고 그때 당시에 한 매출장을 봤을 때 1000, 1400 왔다 갔다 하실 때였는데 원장님 목표는 빨리 2000을 돌파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컨설팅을 다녀가셨는데 그 이후에 매출장 정리를 또 조금씩 변화를 줬잖아요. 그 매출장 정리 어떤 변화를 줬고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초반에는 매출장을 제가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 이름 그리고 차트 번호를 써놓고 거기에다가 뭐 현금 결제했는지 카드 결제했는지 세세하게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를 뭐 끊었는지 이런 거 다 해놓고 그 아래 부분에는 뭐 전기세, 월세, 뭐 제품 구입비 이런 부분을 따로 또 지출 비용을 해서 거기에 노트를 따로 정리를 해서 아예 만들어 놨었고 인쇄를 해서 만들어 놨었고 그렇게 정리를 해두고 컨설팅을 받으러 갔을 때 그걸 보여드렸는데 배이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이 옆에다가 이 티켓팅을 했을 때 고객님들의 티켓팅한 나이를 한번 기재를 해서 분석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 이 나이대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내 샵에 적용이 되는지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훨씬 좋겠다라고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또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 한 가지 추가를 해서 나이대라든지 이런 걸 다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떠한 케어를 문의를 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정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샵을 또 어떤 식으로 방향을 더 이벤트를 만들지 운영을 나갈지 그 부분이 또 한 번 보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매출장 가지고 와서 이제 연령대별로 분석을 쫙 해보셨을 때 어떤 고객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탈을 하는지 어떤 걸 선호하는지 잘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터뷰 중에 제가 시청하시는 원장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드시 고객 차트에는 고객 연령대 무슨 요일에 와서 티켓팅을 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받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50대 고객이 티켓팅을 2번, 1번 하고 자꾸 이탈이 된다. 그러면 이 샵은 50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원장님께서 그 이후에 그런 작업들을 또 꾸준히 되게 잘 해주셔서 지금도 이제 매출장 정리된 게 보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향후 이제 또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고 이제 2,000에서 3,000 샵으로 가실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시는 원장님들이나 지금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 매출장 정리 좀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매출 2,000을 이제 돌파를 하셨지만 여기서 멈추실 게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의 어떤 또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한 계획이라든지 향후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저는 매출은 일단 최대한 정말 광주에서 1등 먹어서 뽑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 발전을 또 시켜야 돼요. 언제까지 여기 머무르면서 계속 있는 것도 고객들도 바라진 않거든요. 에스테틱 샵도 결국엔 트렌드이기 때문에 또 트렌드를 따라가 줘야 되고 배이사님이 뭐 광주는 좀 트렌드가 조금 더 늦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트렌드 좀 맞춰 나가는 제가 좀 선두하는 그런 식으로 좀 나가고 싶긴 해요. 매출을 사실 1인샵이 이 정도 하시는데 여기서 또 더 가시겠다 그러면 원장님이 이제 힘들어지는 몸이 힘들어지는 구조가 나오는데 사실 제가 강의 때도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게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힘든 줄 몰라요. 그걸 사실 겪고 계시죠. 몸이 힘들어도.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좀 이런 반열에 오르시기까지의 반드시 어떤 노력과 시간의 투자가 필요한데 조금은 성급하게 빨리 가시려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1부는 제가 이 정도 선에서 원장님이 어떻게 성장했고 매출을 어느 정도 하시는지를 공개를 했고 2부 때 이제 원장님께 좀 주도권을 드리고 싶어요. 2부 때 원장님이 지금 이제 오픈하시는 원장님들이나 향후 오픈하실 분들 또 이전 계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해드릴 조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2부 때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